이 연휴 동안에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게 지난 4월 17일 새벽 포항시 장기면 양포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브레이크가 오일선이 절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하부에 장착돼 있는 브레이크 오일선 일부가 예리한 기구로 절단된 흔적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를 했는데요. 차량 밑에는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 오일선을 절단당한 차의 차주, 피해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숙소에 앉아갖고 이제 같이 한잔 더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영폭이에요. 2시 조금 넘어갔어요. 전화 왔더라고요. 다음날 차를 운행하지 말아 하더라고. 딴 수고를 했었는데 네. 아침에 차를 가지러 가니까 뭐 뒤에 기름이 쭉 흘러있더라고. 뭔가 싶어갖고 내서 어떻게 경유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딱 무릎 꿇고 딱 뒤에 딱 보니까 호수가 그렇게 잘려가 있더라고. 자, 백 변호사님, 네. CCTV에 정확히 무슨 장면이 찍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자가 저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새벽 2시쯤인데 지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남성이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예. 어떤 차로 가요. 차로 가면 보통은 뭘 하죠? 타야죠. 그렇죠. 자기 차만 타던가. 근데 저기서 차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갔다가 한 5분 정도 있다 쓱 나와요. 예. 그리고 보통 자기 차면 차 문제 있나 보고 운전석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나가잖아요. 예. 이거 분명히 뭐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아까 새벽 2시 넘어서 좀 전화가 왔더라고요 했잖아요. 저 CCTV를 보면서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이 저 차주의 고향 후배랍니다. 뭐 그래서 더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다 보니 저건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저 차량 주인에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아니, 뭐 한 거예요, 승현님? 그럼 저 들어가서. 사실 저도 저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뭘 했을까 싶은데 밑에 들어가서 결국 그 브레이크에 있는 오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이 그게 잘리면 분명히 브레이크 그 기능이 굉장히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동이 안 걸릴 수 있죠. 예. 그런데 더더욱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행히 차를 안 움직였지만 그 경상북도에 있는 신문에 어쨌든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굉장히 경사가 급한 내리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시동을 딱 끌고 만약 내리막 그 단계에 딱 들어왔다면 저 차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저희들이 참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그 CCTV 속 남성 누구예요, 도대체? 그게 또 충격적인데 저 차 주인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입니다. 게다가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하니까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이다. 술을 먹고 따라다니다가 지금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불륜관계라는 걸 알고 화가 났다라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요만큼 이해할 여지는 있는데 아니 내연관계에는 불륜관계에는 내연남이 남편 차를 저렇게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우리 이제 사건 반장 제작진에서도 혹시 보험이나 이런 걸 노린 거 아닌가라고 취재를 해봤더니 또 보험 관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인은 이 사실을 또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브레이크 제동이 경사로에서 안 걸렸으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뻔한 그런 거였는데 이 가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말 황당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미수가 아니라 재물 손괴라는 거예요. 네,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뭔가 살인의 고의 있다라는 취지로 접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사를.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뭐 통화 내역이나 문자, 뭐 보험 관계, 그동안의 행적, 행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게 부족했다. 그래서 일단 사건 당일에 우발적으로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니 저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 선을 절단했으니까 재물손괴라는 부분은 뭐 명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뭔가 날카로운 걸 가지고 절단했으니까 특수재물손괴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21일 날 재판이 열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브레이크 호스를 왜 잘랐을까요? 아유 저것만 잘라서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서 이거 못 쓰게 해야지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는 브레이크 호스를 자른다는 거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른 것이라고 일단 통상적으로 판단이 될 텐데 예. 살인미수가 아니라면 최소한 상해미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경찰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좀 부족했다라는 취지로 특수재물 손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이 양 변호사님 혹시 양 변호사님 타는 차에 브레이크 오일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시면 모르죠. 모르죠. 바닥을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전에 알아보고 그걸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런 관계들을 못 찾아냈다라는 걸 저 사람이 이제 차를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저도 사실 잘 이해를 안 가는데 굳이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기서 브레이크를 선을 잘랐다고 해서 바로 대형 사고가 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래서 이게 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왜냐면 아니 브레이크 선이 정말 잘라졌어요. 그럼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차가 시작하자마자 정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추측이에요. 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이 경찰의 어떤 그런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왜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냐 이랬더니 이분의 주장입니다만 이 경찰 그럼 재물손괴 말고 특수재물손괴로 해드릴까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약간 이거 살려는 드릴 게 막 약간 이런 말 아니 같기도 이게 하고. 뭐 그냥 이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특수재물 손괴로 가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 오일 호스를 분명히 어떤 그 예리한 물건으로 저걸 잘랐을 거잖아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흉기를 갖고 들어갔다면 위험한 물건이니까 특수재물 손괴가 되는 거는 당연한데 저 앵커께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앵커가 저 오일이 완전히 다 나갔는 자동차를 탄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안 타죠. 안 타죠. 그게 만약에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일선 왜 잘랐니? 이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조금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 좀 다치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뭐 그래도 하는 수 없죠. 그래도 하는 수 없죠 정도의 뉘앙스가 미필적 고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그 피해자의 말대로 뭐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낸다든가 그다음에 뭐 타이어에 펑크를 낸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오일선이 잘렸는지 모르는 정도의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잘랐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왜 잘랐니? 그냥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타다가 혹시 죽으면 어떡해? 뭐 그래도 하는 수 없죠. 라는 정도였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조사를 조금 탄탄하게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것.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가능하니까요. 한 번 정도 물론 뭐 피고인이 돼서 수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 예. 변호사님들하고 저도 100%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 네. 21일 재판이 있을 거라는데 이 피해자분은 혹시 또 집행유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신대요. 사실 특수재물 손괴로 실형 선고되는 게 어찌 보면 더 이상하죠. 통상적으로. 근데 다만 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칼을 가지고 뭐 타이어를 펑크냈다. 그것도 특수재물 손괴입니다. 예. 그것과 이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왜 살인미수가 적용이 안 되고 특수재물 손괴가 됐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자동차가 실제로 뭐 저걸 자른다고 해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뭐 취지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건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뭔가 저걸 자르는 의도 자체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특수재물손괴보다는 좀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실형이 선고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죄명이 유지된다면 아이고야.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역시. 알겠습니다. 이건 아무튼 저희도 좀 계속 좀 지켜볼게요.